안녕하세요. 리니쌤입니다. 3월에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나요? 어린이집 처음 가는 아이를 위한 꿀팁 영상 먼저 보셨죠? 네, 오늘은 적응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적응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최소화시키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는 시간을 주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린이집은 이제 전혀 새로운 곳이죠.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장소에 우리 집에 없는 놀잇감들이 있어요. 여기에 낯선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까지 있어서 어리둥절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하루 이틀 같이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이 많이 놀라고 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처음 들어봤던 목소리, 그러니까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한이 맺힌 소리로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아주 격한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 처음에 좀 적응은 어렵겠지 이렇게 예상은 했는데 실제로 그 소리와 어떤 그런 반응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사실 이제 아이의 이런 반응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긴 하죠. 지금 아이한테는 엄마 아빠가 이 세상의 전부인데 억지로 떨어져야 돼. 이게 아이한테는 어떤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가지고 이제 온몸으로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마음을 읽어주는 거, 두 번째는 한계를 그어주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읽어주는 거는 요새 부모님들 대부분이 잘 하시더라고요. 속상하지, 섭섭해, 너 엄청 화났구나. 이렇게 읽어주고 공감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한계를 긋는다는 거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거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아주 일관적인 메시지. 엄마는 다시 올 거야. 어린이집에서 점심 먹고 나면 올 거야.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낮잠 코 자고 나면 엄마가 너 데리러 올 거야. 그리고 그 시간 약속을 꼭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 아이는 엄마 아빠랑 잠깐 떨어져 있다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간혹 아이가 올 때 마음을 읽어준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이집 싫어? 어린이집 안 갈 거야? 그런데 아이가 오는 이유는 어린이집이 싫어서가 아니고 부모님과 헤어지는 게 싫어서예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이런 정서를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랑 연결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너 엄마랑 헤어지는 거 싫구나. 이 말만 해주시면 좋아요. 적응 기간에 자주 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육실 문 앞에서 부모님과 절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헤어질 때 하는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도 그런 의식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부모님이랑 헤어지기 전에 이제 뭘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뽀뽀 1번 하고, 안아주는 거 3번 하고, 하이파이브 2번 하고, 이렇게 헤어지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이가 헤어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헤어지기 전에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도록 다른데 주의를 좀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거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쓰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아이랑 같이 조리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반찬 나오나요? 이렇게 식단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우리 아이는 친구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신발장이 가거나 아니면 서랍장에 붙어있는 친구 이름을 하나씩 이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육실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정해보는 거예요. 수족관이 있으면 물고기 같은 거 보고 올 수도 있고요.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는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이제 아이 안고 창밖을 보면서 지나가는 차, 색깔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차 저런 차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의 전환을 이제 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조바심을 내지 않아야 돼요. 아이랑 같이 있기로 정한 시간 동안에는 중간중간에 엄마 회사 가야 돼. 이것만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런 말을 이제 자꾸 하지 않는 게 좋고 아이랑 집중해서 같이 놀아주는 거, 부대끼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 그때는 여지를 두지 않고 단호하게 헤어져야 돼요. 또 자주 생기는 경우는 어린이집 처음에 잘 다니다가 갑자기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반에 어린이집을 좋아하고 즐겁게 다녔어요. 그런데 뭐 3일, 일주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어린이집 안 가겠대요. 충분하대요. 그러면서 아침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더 당황할 수 있죠.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생겼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흔하게 보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린이집도 재밌지만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한 아이예요. 집에서는 이제 맘대로 지낼 수 있잖아요. 빈둥빈둥 거리고 싶을 때 그럴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어쨌든 일과의 흐름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집만큼 편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이유는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어린이집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나만 예뻐하고 나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아이도 있죠. 다른 아이한테도 관심을 가지는 상황, 이런 게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나 혼자 좀 편하게 가지고 놀고 싶은데 친구가 자꾸 달라고 하는 상황. 어쨌든 어린이집은 이제 집단 보육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아직 어린아이한테는 조금 이제 불편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도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음 읽어주기. 집에서 놀고 싶구나. 엄마랑 헤어지는 게 속상해. 그리고 두 번째는 한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다혜야, 엄마는 회사에 가야 돼. 그리고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같이 있어줄 수는 없어. 이따 엄마 회사 끝나고 그리고 다 어린이집 끝나고 집에서 엄마랑 그때 재밌게 놀자. 이런 메시지는 분명히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럼 적응 때 많이 하는 실수, 요거는 부모님이 안 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몰래 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서 부모님이 굳이 인사를 하면 이제 애가 울게 되니까 그게 보기가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따로 인사 안 하고 조용히 자리를 뜨는 경우, 이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어린이집 이꼴 우리 부모님이 날 두고 간 곳,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응이 더 어려워집니다. 인사할 때 울더라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헤어졌다가 다시 오시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이랑 막 울면서 헤어졌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집에 가다가 그 우는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그걸 달래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 아이를 2번 울리는 겁니다. 적응을 위해서는 발걸음을 다시 돌리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먹고 가셔야 돼요. 아이는 인사할 때는 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그치고 놀기 시작하거든요. 몰래 가는 거,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 요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적응 기간 중에는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과 협력한다는 마인드가 좀 중요한데요. 아이가 이제 보호자랑 분리가 될 때, 보호자랑 헤어져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인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간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약간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적극적으로 좀 떼놓고 이렇게 뭐 막 놀이도 제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관찰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이가 울고불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낚아채듯이 애를 데리고 가서 문을 이렇게 닫더라. 나는 그렇게 우리 아이 상처 주면서 적응시키기 싫은데, 이제 이런 마음을 부모님이 먹으실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부모님은 한 배를 탄 거예요. 우리 아이 적응을 잘 시켜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은 각각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수많은 아이들을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의 행동 패턴을 보면 다음에 어떤 게 효과적인지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요,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 선생님이 제안하는 게 이제 지금 아이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를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전문가가 공통의 목표를 놓고 서로 노력을 하는 시기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부모님이 원하는 게 있으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안아주는 스킨십 엄청 좋아합니다. 책 한 권 밖에서 읽고 들여보내도 될까요?
이런 부모님의 생각, 제안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제안도 귀담아서 들어주세요. 선생님 입장에서 적응이 제일 어려운 경우를 이제 꼽으라면 대부분은 아이는 분리가 다 됐는데 부모님이 분리가 안 된 경우예요. 이제 그냥 가셔도 되는데 보육실 문 앞에 부모님이 이제 계속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랑 눈이 마주치면 아이는 엄마를 이제 봤으니까 그때부터 찡얼거리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달래기 시작하십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머니 이제 그냥 가셔도 됩니다 하면 그 말을 꼭 믿어주세요. 그거는 정말 아이의 적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적응 프로그램을 조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조부모님들은 손자, 손녀가 울고 있으면 그걸 훨씬 더 참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아이고 그냥 내가 더 돌보아 줄까. 이게 어린 게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떼놔야 되나.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복직하지 말고 그냥 아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막 제안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할머니가 손주 적응을 시킬 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냥 내가 돌볼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때 주변에서 2주만 그 마음을 참아라 이렇게 조언을 듣고서 시간이 지났는데 실제로 아이는 순조롭게 적응을 다 하고 할머니도 마음 편하게 손주를 맡길 수 있었다고 해요. 어린이집을 꼭 보내야겠다고 결정하셨다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아이가 너무 많이 힘들어해서 계속 보낼지 말지 고민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그거를 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알고 더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읽어주고 한계를 그어주는 거. 그러면 아이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일과가 편안해지고 또 선생님, 친구들과 생활하는 거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정말 희망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는 적응력이 있습니다. 네, 잘 적응할 수 있어요. 그거를 부모님이 꼭 믿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랩!